시청자 여러분, 서울 종로구 청운동에서 세검정으로 넘어가는 고개 위에 경찰복을 입은 동상 하나를 본 적이 있으신지요? 이 동상의 주인공이 바로 1968년 1월 21일 10시에 밤 10시에 이곳까지 침투한 북한 특수부대의 30명을 그 자리에서 막아낸 종로경찰서장 최규식 총경의 동상입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함으로써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동시에 적화 통일의 계기로 삼으려는 의도하에 특수훈련을 받은 공비 31명이 1968년 1월 17일 밤에 휴전선을 넘어옴으로써 시작된 사실이었죠. 이들은 북한산 산줄기를 타고 1968년 1월 21일 밤 10시경 바로 눈앞에 있는 청와대 근방까지 침투했는데요. 이들은 특수훈련을 받은 1,2사군 부대로 알려져 있죠. 이들은 이날 밤 청와대를 습격하려다가 비상근무 중이던 당시 서울 종로경찰서장 최규식 총경을 맞닥뜨리게 된 것이죠. 사건 당시 무장공비들은 우리 국군 복장을 입고 위장해서 세검정을 거쳐서 일반적으로 자문으로 알려진 창인문을 지나서 당시 종로경찰서 형사들 2명으로부터 검문을 당하자 그들은 국군 방첩대 요원으로 북한산에서 훈련을 마치고 돌아가는 부대라고 거짓 대답을 했죠. 검문 형사 2명은 그들이 통과하는 모습이 아무래도 수상해서 즉시 종로경찰서 최규식 총경에게 보고를 합니다. 최규식 종로경찰서장은 즉각 출동해서 31명의 무장공비들 앞에 가로막으면서 어디서 온 누구냐고 묻자 공비 중 한 명이 앞에서 형사들에게 답변하는 것과 똑같이 국군 방첩부대 훈련을 마치고 귀대한다고 답변합니다. 마침 이때 이 효자동에서 세검정으로 넘어오던 시내버스가 올라오자 무장공비들은 당황해서 우리 국군의 지원 병력으로 착각한 1,2사군 무장공비들은 맨 앞에 서서 이들을 저지하던 최 총경을 사살하고 뒤따라온 경찰들에게 총기를 난사해서 시민들이 탄 버스에서 수류탄을 던지고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죠. 당시 무장공비 중 유일한 생포자로 체포되었던 김심조 목사 중 증언에 의하면 최규식 총경 뒤에 있던 시내버스 2대는 우리 국군 병력이 대거 타고 있었다고 오인해서 벌린 일이었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보통 시내버스에 불과했는데 당시 밤 몇 시경이 되었기 때문에 버스 내부가 보이지 않아서 원격결에 총격을 가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당시 31명의 공비가 최규식 총경을 향해서 기관단총을 발사하면서 최규식 총경은 바로 앞에서 쏜 총탄 여러 발을 맞고 현장에서 전사하였고 당시 검문을 했던 형사 2사람도 그들이 난사한 총탄에 맞아서 중상을 입고 치료 도중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최 총경을 수행했던 다른 경찰관들도 부상을 당했지만 안타까운 것은 시내버스 기사 포함 민간인 2명도 수류탄에 맞아서 사망하였다고 하죠. 이 사건이 터지자 그는 즉각 육군단 단장 책임하에 무장공비들을 추격작전을 편 끝에 그해 2월 3일 공비 1명을 생포하고 북한으로 도망친 2명을 제외하고 28명 모두를 사살함으로써 일단 이 사건은 끝이 났었죠. 그렇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종로경찰서장 최규식 총경은 당당하게 국군 방첩부대로 위장하여 길을 비키라는 위협을 막아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즘 이태원 참사 때문에 경찰이 이태원 사건 관련해서 비판 대상에 올라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어야 할 경찰들이 그동안 많은 고생을 하면서도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은 다시 한번 54년 전 최규식 종로경찰서장의 그러한 모습과 비교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최근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아, 아무리 자기만 모든 것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더라도 세상 민심은 그렇지 않다. 또 살다 보면은 훌륭한 일을 묵묵히 잘 하다가도 잘못은 항상 있는 법이기는 하지만은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다 해도
뜨거운 눈물로서 깊이 지는 모습을 보이면 그 죄는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번 책은담 얘기는요, 어렵게 한자로 나왔기 때문에 풀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